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은유와 상상이라는 문제를 몇 번에 걸쳐서 하면서 또 요 몇 시간에 걸쳐서는 이 상상의 역사적 이해,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의 상상과 낭만주의 시대의 상상, 그리고 오늘날 가장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주의 시대의 상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실주의와 상상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겠는데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그 홍문표 교수 영상문학관에서 시학을 또 시창작 방법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영상에 올리고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독자가 거의 900명 이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1000명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인기 있는 종목은 몇만 몇십만 이렇게 된다지만은, 그래도 저의 문학 강좌, 특히 시학 강좌가 이 1000명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그만큼 저의 강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데 반가움을 금치 못합니다. 가능하면 저의 이론과 또 창작 방법과 실제들이 이 시대에 정말 시를 쓰고 문학을 하고, 근데 저희 강의는 그렇습니다. 시의 어떤 기교라든지 이론에만 치중할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이 시 속에도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고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다 인생과 역사와 우주와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어느 일부만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강좌에는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문학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기대하면서 좀 더 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도 함께 저의 강좌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학 교수를 이제 정년하고 그 뒤에 또 총장을 하면서 이제는 거친 지가 이제 대학을 정년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고, 또 총장을 거친 것이 이제 15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저로서도 기적이고 기쁨입니다. 대체로 나이 먹으면 여생을 즐긴다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학자로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지상에 있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한 시인으로, 학자로, 비평가로 끝까지 남아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낡은 것이 아니라 늘 학자는, 시인은, 그리고 문인은 늘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끝까지 저는 새롭고 그리고 뭔가 도전적인 이런 이론들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지금 강의는 대학 시절에 그 낡은 때 묻은 노트를 지금 반복하는 것이나 완전히 새로 원고를 작성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좀 더 저의 생각을 그동안 경험을 살려서 좀 더 새로운, 정말 시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세계를 계속 추구해 가는 것이라면은 학문도 이론도 강의도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
그것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그리고 이제는 사실주의.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주의 시대다 이렇게 모두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주의도 대단히 그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하겠는데요. 첫째는 사실주의, 리얼리즘 이렇게 하면은 사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것을 현실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현실주의든 사실주의든 그것은 아주 객관적 현실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근대 현대사를 보면 이 사실주의가 이런 객관적 사실주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 사실주의도 있고, 또 여기에 이념이 결합된 소위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독특한 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소위 사회주의 사실주의 또는 유물주의 변증법적 사실주의 이런 것도 사실주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사실주의를 이렇게 좀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일 먼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기술한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 사실주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주의 하면은 권위적이고 관념적인 사상에 반기를 들었던 그런 낭만주의가 18세기부터 19세기 걸쳐 전 유럽에 탄생한 예술적 경향이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20세기 1900년대 또는 2000년대에 와서야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낭만주의는 개성을 존중하고 자아의 해방을 주장하고 또 상상을 통해서 무한한 세계를 동경하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역시 상상적인 것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이들 낭만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소위 사실주의라는 사조가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유럽에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세계적인 주류로 확장된 것이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주의라는 그 명칭은 원래 리얼리즘, 근데 리얼리즘의 그 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레스에서 온 말로 실물, 객관적인 물건, 이런 것에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경험적인 현실 내의 어떤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그 낭만주의 세계의 존재는 한마디로 그것은 객관성이 없다. 보는 그런 점에서 이론론적 세계관이고, 그러니까 진리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어떤 미학이라든지 모든 가치가 그런 관념 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 물질, 그러기에 예술 창작법 방법도 이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 사실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사실주의 미학을 최초로 선언한 화가 이 쿠르베는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그릴 수 없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보았는가?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우리는 본 것만을 그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한 당대의 모습만을 꾸밈없이 미화 없이 정직하게 그리겠다는 그런 예술적 의지를 밝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앞세우는 유일한 잣대는 주관이나 개성이 아니라 이성적 객관성이 됩니다. 이는 문학의 창조적 표현 방법, 상상을 강조하던 낭만주의와는 완전히 태조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낭만주의가 초화, 균제,
추구하던 그 고전주의에 반발하면서 개성을 추구한 반면, 그러니까 사실주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묘사하는 객관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사실주의란 한자에서요, 사실이란 말을 우리는 팩트, 그런 사실, 일사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비낄 사자, 사실입니다. 실제를 비낀다. 그러니까 실제를 그대로 묘사한다. 이게 사실주의의 어원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주의가 발달할 수 있던 것은 이 근대 이 실증주의라든지 또는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근대 과학적인 어떤 그 사고와 일치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런 문학에서 사실주의의 초기, 객관적 사실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의 작가 플로베르인데, 그는 그 중요한 말, 일물일어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물도 똑같은 두 개의 모래가 없으며 두 마리의 파리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오직 하나의 명사, 움직임에는 오직 하나의 동사, 그것을 형용하는 데는 오직 하나의 형용사가 있을 뿐이다. 참 이론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가장 정확한 사실 그대로의 쪽지게처럼 찍어내는 그런 표현, 묘사. 자, 이거야말로 대단하지. 그런데 세상에 주관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보고 똑같은 명칭으로 쪽지게처럼 집어낸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어쨌든 사실주의는 그런 것을 지향한다.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사실주의 문학을 꼽힌 작가로는 예를 들어서 발자크, 프로베르, 모파상 등. 발자크는 그 인간의 농민 생활과 파리 생활을 광범하게 묘사함으로써 한 시대의 박물지다라는 별명을 얻고, 또 플로베르는 이 보바리 부인, 그래서 이 보바리 부인의 등장인물의 성격과 주변 환경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이 주인공의 비극적 파멸을 그려냄으로써 어떤 사실주의를 완성했다. 이렇게 하고, 또 유명한 그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 또는 목걸이 등 작품을 통해서 사실적인 태도를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사실주의의 정점을 이뤘다. 그리고 이런 그 객관적인 그 묘사의 사실주의가 영국의 예를 들어서 찰스 디킨스, 독일의 고트프리드, 근대 사실주의의 대가를 탄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1920년대 김동인, 염상섭, 현진것 등에 의해서 이제 한국 문학의 사실주의의 어떤 그 출발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 사실주의는, 낭만주의는 그 기질 자체가 좀 시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주의는 좀 산문적이다,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시학에서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을 실제 많은 성공작품을 이렇게 확인하기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작품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에서 사실주의 작품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제하에서 그 사실주의의 그래도 그 시대성, 역사성, 현실성을 반영한 사실주의 시를 하나 든다면 제가 그 이용학의 낡은 집이라는 작품을 한번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낡은 집. 글자 그대로 집이 허술하게 이제 아주 그 주인이 없는 이런 그런 거 허물어지는 그런 집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9살 되던 해
사냥개 꿩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7 식솔이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자, 이게 천년입니다. 그가 9살 되던 해, 그러니까 그 집 주인입니다. 사냥개 꿩을 쫓아다니는 겨울, 그 겨울철이에요. 이 집에 살던 7 식솔이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아, 정말 참, 물론 이게 아주 사실적이면서도 그러나 여기 굉장히 또 역사적 상징성이 있습니다. 사냥개가 꿩을 쫓아다니던 겨울.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일제하에 사냥개가 꿩을 쫓아다니던 겨울이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의 차가운 정말 한국인들을 이렇게 속박하고 억압하고 못살게 하던 그 시절의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이 한마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러시아로 만주로 이렇게 이민을 하고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연. 그래서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네, 고향이 아니니까 타양살이라는 게 무서운 곳이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말서 흉가,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게 바로 이용학의 낡은 집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걸 발견해요. 우리는 사실주의 하면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전혀 상상이 개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작품도 얼마나 상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사냥개가 꿩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게 뭔 얘기입니까? 물론 사실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일제 침략과 그 일제 헌병들이 애국자들을 쫓아다니는 그 무서운 겨울, 그 차가운 일제 시절을 얘기하는 굉장히 상징적이라면 그건 벌써 상상입니다. 그리고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은유적입니까?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이게 사실적입니까? 네,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징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썼습니다. 더러는 오랑캐 쪽으로 갔으리라,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것도 역시 사실적인 것 같지만 상징적이고 상상적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어쨌든 객관적 사실주의라고 해서 쓰여진 작품의 모습인데, 사실은 객관적이라고 해도 결국은 상상이 가미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그러나 가능하면 그 소재를 역사적 현실 또 삶의 현장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문해사조가 객관적 사실주의의 문학이다 또는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주의의 문학이 한층 더 현실을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실주의로 발전합니다. 원래 비판적 리얼리즘이라는 말은 당시 소련의 고립기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창작 원리라면, 이 비판적 리얼리즘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을 사실주의에 기초해서 전개하는
창작 방법을 말합니다. 근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근대 산업 발달이라든지 기술 문명의 급속도의 발전.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공장으로 이제 이동하는 삶의 그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위 고용주와 또 소위 그 노동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빈부의 격차가 또 심하게 됩니다. 이런 데서 많은 모순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위 그 비판적 리얼리즘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비판적 리얼리즘의 사실주의는 그런 그 어떤 생활 속에서 공장이라든지 노동자의 피해라든지 이런 그 문제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갖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모순들을 비판적으로 그려내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당초 사실주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실제를 베낀다라는 표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현실, 특히 사회적 역사적 현실은 불완전하고 부조리합니다. 따라서 비판적 리얼리즘은 사회정의나 진실이란 그런 그 명분으로 이 부조리한 현실을 증언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는 문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발 문학이다, 또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실주의보다 현실주의 또는 진실주의라는 입장에서 비판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출발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예를 들어서 소설가 에밀 졸라 같은 사람이 유명한 드레푸스 사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드레푸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란 이유로 그를 간첩으로 몰아서 처형하는 잘못된 그 시대의 시각을 고발하는 그런 사건 이야기가 된데, 그래서 그 에밀 졸라는 이 작품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늪지대를 지나가야 하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비판적 리얼리즘에서 가장 강력하게 바라보는 세상은 뭔가 진실이, 정의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는 그런 그 불만족에서 나오는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 진실의 기준이 뭐냐, 정의의 기준이 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다양한 논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 문학을 고발문학 또는 풍자문학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이 도미에는 파리의 빈민가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빈민층, 악덕 변호사, 부패한 정치가 등을 주제로 당시 프랑스 사회의 부도덕성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30년대 예를 들어서 이제 최만식의 탕류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미국을 일본으로 반출하던 이 항구도시 군산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여기서 그 여인의 순환사, 거기서 악덕 몰입의 그 쌀 장사꾼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타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 위선과 음모와 살인이 흥행하는 이 1930년대 한국 사회의 단면을 예리하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주의적, 이 비판적 사실주의는 1930년대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2000년대, 아니 2023년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악독, 소위 어떤 사용자랄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정의가 상실되고 도덕이 상실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런 그 사장과 또 노동자의 관계라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들을 많이 다루는 작품들을 보게 되고, 특히 이제 정치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비판적 리얼리즘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비판적 영역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960년대는 이제 참여 문화, 또 70년대는 뭐 민중 문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발전하는데, 또 일부는 이것이 또 지나치게 저 이념적인 문학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본질 속에는 원래 그 비판적 리얼리즘의 밑바탕에는 그런 사회정의 또는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문학이 그 핵심 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70년대, 80년대에 그런 그 어떤 자본주의 모순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쨌든 권력자라든지 또 가진 자의 횡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한 것으로 저는 이 박노해의 하늘이라는 작품의 일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소설이나 이제 산문 쪽이 많습니다. 드라마나 이런 쪽에. 근데 이제 시 쪽에는 그리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몇 개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박노해의 하늘이라는 작품에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다. 자, 여기서도 이 사장과 이 고용인 노동자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하자면 좀 풍자적이라고 할까, 좀 뭐 좀 과장스러울, 모든 사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과장스러운다고 할까, 어쨌든 이런 문제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다. 프레스에 찍힌 손을 부여안고 병원으로 갔을 때 손을 붙일 수도 병신을 만들 수도 있는 의사 선생님은 나의 하늘이다. 예, 하늘이 많아요. 사장도 하늘이고 의사도 하늘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7, 80년대 글쎄 이 시대에 어떠면은 좀 뭐 상당히 그래도 많이 누리고 사는 자, 뭐 이런 또는 가진 자, 뭐 이런 것으로 보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모든 의사가 다 그렇겠습니까? 2달째 임금이 막히고 노조를 결성하다 경찰서에 끌려가 세상에 죄 한 번 짓지 않은 우리를 감옥소에 집어넣는다는 경찰관님은 항시 두려운 하늘이다. 또 경찰관도 두려운 하늘이라고 봤습니다. 어떤 권력자. 물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건전한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왜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그런 그 사장도 있고 선한 의사도 있고 또 선한 경찰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 비판적 리얼리즘은 오히려 그들을 가진 자를, 권력자를 또는 어떤 이런 것을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오히려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어떤 악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회에 이런 의식이 팽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비판적 리얼리즘, 이것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포괄적으로 극복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뭐 이런 점을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비판적 사실주의까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도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사실주의 또는 뭐 그 이론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사실주의가 객관적 사실주의도 있고 또 비판적 사실주의도 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자유민주 체제에서 건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양식이고 뭐 의식이고 또 문학 방식일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